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회복하는 등 시장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막아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공매도 금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의 주가 상승 효과도 의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불러올 시장의 영향과 굵직한 쟁점들 집중 진단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의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그리고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밝힌 배경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타당한 이유인지 정부의 설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당국이 밝힌 공매도 전면 금지의 이유. 사실 이제 공매도 자체 혹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 사례가 나오듯이 기관이 특히나 외국계 기관들이 공매도 특히 많이 하는데 공매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흔히 말하는 그 주식을 빌리지 않고 무차입으로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급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많은 것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개인들이 여전히 기관에 비해서 너무 이제 흔히 말하는 공매도가 어렵다라는 특성들이 있으면서 일본처럼 뭐 중앙 집중화된 뭐 대주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개인들의 공매도를 늘려야 된다.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계들이 이 공매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으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계속 의혹이 들었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상황상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이제 기관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시장은 개인들의 지분이 거의 80%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이것의 피해를 개인들이 입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서 공매도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 2020년대부터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서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시장을 좀 개편하고 이런 흔히 말하는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것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고 당국도 그 부분을 쭉 해왔는데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적과 하는 건 좋았는데 갑자기 전면 금지까지 갔잖아요. 개미 투자들에게 꼭 이대로 원한 걸 그대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 오늘 두 분 발표한 거 들어보면요.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주주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목소리가 그대로 김주현 위원장이나 이복환 원장 입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도 이제 전면 금지까지는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제도 개선은 이루어져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긴 사실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특히 일반 소액 투자자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무차익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자, 간이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종구 위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였죠. 최종구 위원장 시절에도 불법 공매도가 이슈가 되니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내놓았는데
검토를 하다가 상시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다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에서 이제 개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기울어진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한번 했고요. 예. 저희들이 조금 환영을 하지만 김주원 위원장이 한 달 전에는 예. 다 들어줬다 이렇게 했거든요. 일본 투자자들이 말하는. 아,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한 달 만에 말이 바뀌고 얼마 전인가요? 국회의원들 문자에서 뭡니까 김포 다음에 공매도 김포담의 공매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총선용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일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 금융위가 발표했던 Q&A 보더라도 본인들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싶어서 절대 총선용이 아니고 변동성이 커지니까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과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 그리고 이 금지한 기간에 전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축인데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 하나.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들에게 조금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고치는 것을 원했는데 전면 금지로 갔다. 아, 이거는 좀 정치적 이 선택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면 금지로 반드시 가야 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명분이란 것이 뭐 변동성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사실 5일 연속 올랐죠. 5일 연속 오르면서 이런 시장이 반영된 상태인데 지금 뭐 변동성을 꼭 줄여야 되느냐라는 것이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원장 말씀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는데 뭐 시장이 혼란해지고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조금 꺾이면서 사실은 오히려 약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사실은 공매도라는 것이 선진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공매도? 보통 이제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 찾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사는 거래만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시장 일부에서는 이 주식이 고평가돼 있고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기대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주식의 주가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 지금 최근 사례로 보자라고 하면 2차 전지를 들 수 있는데 2차 전지. 2차 전지가 실적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게 나오니까 이것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공매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공매도 잔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식의 일종의 서로 간의 기대가 다른 것들.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되었다. 혹은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어떠한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진 시장에서는 결국 이러한 기대들이 둘 다 반영이 돼야 가격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기대들이 그리고 정보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다 중지를 했어야 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 자체가 코스피에서 200개, 코스닥에서 150개 이게 이미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큰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성이 적절하고 어느 정도 기관하고 개인하고 맞물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특히나 150개, 200개 큰 데서 줄였어야 됐느냐. 물론 이제 제도 개선을 전면적으로 하고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이게 멈출 수는 있다라고 하고 있겠지만 변동성이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차원 그리고 이런 가격 찾기 기능이란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중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가격 찾는 기능, 그러니까 해당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이걸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인데 마침 시청자도 댓글 하나 주셨는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서 대한민국에 손해가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우리 있어요? 전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원하고 있는 게 선진지수 시장에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에 가입해요? 그러니까 선진지수 기업 지수라고. 선진지수. 예, 예. 이제 그게 가입할 조건이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MSCI의 그 예. 선진지수에 예. 들어가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재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재개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꼭 거기에 가입해야지만 진짜 선진지수가 되냐. 안 그래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상승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200선이 무너졌댔는데 330선에서 40선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믿고 있는 믿음인데 코로나 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던 상황들이었는데 공매도가 부분 재개는 되었지만 그 부분 재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경기 동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체 공매도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 일반 투자자들 입장인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매도를 했던 기관이 리포트를 냅니다.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안 좋다, 덜 빠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불신을 하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이해 충돌이 있는 데에서는 리포트를 아예 못 내게끔 해줘야지만 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 저희들 입장들도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이게 영원히 영구적이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혁, 개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공정성과 불법성만 제거해 준다면 공매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뭐 법을 개정한다든가 과징금을 한다든가 징벌적 과징금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나다가 이번에 적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면 금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복현 원장이 100개 종목을 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다 뭐 이렇게 발표까지도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IB 사중에서는 두 곳 말고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금감원장 당국에서 저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불법 공매도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공매도 금지한 첫날인데 바로 그동안에 공매도가 좀 많았다고 얘기되어 2차 전지 주가들이 폭등을 했어요. 뭐 거의 에코프로 같은 시총이 굉장히 20조가 넘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주가가 오늘은 올랐는데 과거에 공매도를 금지한 게 우리가 한 3차례 있었잖아요. 그 조치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은 자료라,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치로 봤을 때는 이게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 발효됐던 어떤 공매도 금지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들이 좀 결부가 돼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관들은 프로그램 거래라는 걸 하는데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프로그램 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어느 정도 멈추게 하는 그런 거래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금융기관들에서 매도 거래들이 폭증하게 됩니다. 매도 거래 폭증하게 되는데 이 예전에 이제 공매도가 결국은 시행됐던 시점들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뭐 최근에란 뭐 코로나 같이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에서 공매도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큰 어떤 불안감 하에서 이렇게 제도가 진행된 것이고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지속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떠난다라는 견해들이 조금 있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면 외국인들이 떠난다. 예, 떠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비중이 주식 투자에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공매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 파는 롱숏 전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수익을 누리는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롱숏 전략 같은 것들을 못 하게 되고 이 투자 수익에서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어려지고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떨어져 나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 투자자에 떨어져 나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거래량 비중으로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지분에 비해서 거래량은 훨씬 많이 거래하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고 팔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 최근에 2023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죄송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를 보면은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게 나왔다라는 논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좀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지금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면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주가 변동성이 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금지 조치 하니까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증 조사가 그래서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위에서는 단기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아마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흔히 말하는 롱숏 투자 같은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사실과 거의 직결이 되기 때문에 꼭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끝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이게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지만 이제 조금 길어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이 좀 떨어지게 되고 개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이 문제라든지 효과 중에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간다. 외국인 철수 같은 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라고는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식이 폭등을 했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4%,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7%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질문들 중에서 반드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 개수는 다 틀리죠.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유럽발 금융위기 때 3개월을 금지를 했거든요. 그때 그것만 살피면 주가는 떨어졌죠. 유럽발 2011년도. 2011년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라든가 위기하고. 2011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있어서 공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시간에 그 내려가는 걸 좀 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데 다만 이번에 코로나 때를 비교를 하면 전면 금지했던 기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전면 금지 기간에 코스피가 77%, 코스닥이 87% 올랐어요. 1년 2개월 동안 금지했던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제 길게 갔을 때 보았을 때는 결국은 사이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았을 때는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 이 당시에도 뭐 총선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금지를 했을 때 그래서 5월 달에 부분으로 이제 전면 금지를 푸는 게 아니라 부분 금지로서 풀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부분적으로 어제까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2021년 5월 3일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기간 안에는 주가가 오른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논쟁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게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수치는 못 나오는 것들인데 다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떨어지는 것을 늦게 조금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 왜냐하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사이클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도까지 들어와요. 그럼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물량이 들어온다면 그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날개를 좀 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공매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했는데 그러나 저는 김주현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지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2차 전지들 폭등하는 거 보니까 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가 오늘 이렇게 큰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효과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게 보통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투자자가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테마 투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뭐 주식시장 이론들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한국 시장에서 유행한 뭐 테마 투자 같은 것들은 주가가 오른다는 기대감이 오히려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를 창출하면서 또 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자전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특히나 흔히 말하는 편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비합리적인 행동이 보통 뭐 단기적인 이슈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과잉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오늘 주가 오른 것이 과잉 반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거는 내일의 데이터 혹은 장기적인 데이터가 증명을 해줄 일이긴 한데 뭐 그럴 경향성은 있긴 하다. 주가가 확 올랐는데 이게 확 오른 것이 제도가 어떤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제도 효과를 과대평가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공매도 금지 같은 것, 공매도 금지시켜놓은 것들이 단기간이지 않습니까? 8개월마다 금지시켜놨는데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탈한 가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과잉해서 반응했을 수도는 있다라고 아마 뭐 조심스럽게 그게 뭐 결국은 주가는 숫자가 말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상이라든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반응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조치에 오늘 주가 폭등은 좀 과잉 반응 가능성도 있다. 우리 김득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의 이 오늘 하루 놀랄만한 가지고는 변화. 뭐라고 진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개 종목에 한 2,500억치 공매도가 몰렸댔거든요. 2,500억. 예, 예. 제일 많이 몰린 거죠, 2차 제일 전지에. 많이,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는 2차 전지주가 제일 많이 몰려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적 계산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그 주가를 고점을 회복할 것이다. 그까지는 낙관을 못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름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일도 반드시 오른다 하지만 이 이슈에 따라서는 조금씩 그러니까 형성되었던 저평가되었던 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지금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 때, 금융 위기 때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평상시 아닙니까? 지금은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갑자기 터진 건 아닌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공매도 이렇게 전면 금지하고 있는 건 어떤 나라가 좀 있습니까, 혹시? 뭐 거의 선진국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거의 같고요. 없어요? 예, 이거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공매도는 사라지기 어려운 제도고요. 특히나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흔히 말하는 해질 수단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현재 같아요. 시장에서는 공매도 자체를 없애기가 어렵다. 예,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기관 크고 투자자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안 하는 나라는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한 곳이다. 예, 튀르키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튀르키예 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특히 또 튀르키예는 정국 자체가 혼란하고 외환 시장이라든지 흔히 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것들을 경제 이론에 그러니까 현대 경제 이론에 부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피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튀르키예 하나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경제 수준에 비하면 이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증시에 좀 특이한 요인, 특이한 상황, 뭐 외국인들이 놀이터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우리 증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500까지 갔다가 지금 2,200까지 빠졌을 때 코스피가 빠졌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홍콩도 이제 부분 금지인데 사실 우리도 부분 금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부분 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전면 금지 시켰는데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환영은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전면 금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환영은 하지만 이게 세계 시장에 비교했을 때 교수님처럼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부정을 못하게 되는 점들은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이 뭐 김재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말은 바뀌었지만 어저께 말씀하신 것들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거의 8개월 동안 내년 상반기까지만 금지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천국이었는데 미국조차도 이제는 공매도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시라든가 보고 의무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은 처벌이 엄합니다. 형법상 20년,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후적 제재가 아주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법은 자유는 주는데 그 자유를 위반해서 불법을 했을 때는 엄벌하겠다는 게 미국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 있는데 그 시장에서조차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시라든가 보고 의무를 지금 부여하게끔 시작했던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들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제도가 강화됐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꽤 심한 벌금을 매기는 나라들이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약했던 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거였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다. 공매도가 선진적 기능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공매도를 했을 때는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 공매도 시장에서 외인들 같은 경우가 계속 연장을 하면서 대차 기간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제한이 사실상 없거든요. 상환 제한이 없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운동장이라고 보고 우리한테? 있는 것들이고 더더군다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개인이 제도 개선되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춰진다 하더라도 공매도 시장에는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바로 잡힌다 한들 나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더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연장 없이 개인들과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갚는 기간, 예. 그 대차 기간을 지금 개인은 90일인가요? 90일이죠. 기관은 그리고 이제 90일에서 120일인데 그 120일이 연장을 계속 시켜주죠. 연장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 게 코로나 때 공매도 하셨던 분들이 계속 연장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고 손실 보지 않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고 나간 거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 빌려가지고 아직까지 안 갚고 계속 버티고 계속 있다? 가지고 있다가 연장을 하다가 그러다 그 보니까 기간을 개인이나 기관 간에 좀 맞추는 게 필요하다. 반드시 맞춰야 돼요. 90일에서 120일 맞추고 연장은 뭐 안 한다든가 이제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해준다든가 이래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룰들을 가지고 무제한적으로 들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외국인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이게 총선용이 아니라는 것들을 한다면 이번에 전면 개선을 하겠다고 했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모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어서 못한다라고 그게 하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도 댓글을 댔어요. 선진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말도 안 되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21세기에 수기로 손으로 공매도를 작성한다는 얘기인데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법을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무수히 지적이 되는데 잡아놓지 않고 개선하지도 않고 이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공매도도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투자 기법이라는 건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근데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런 신속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주를 직접 해서 주식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약식 계약이라든지 수기 계약이라든지 약간은 서류가 미비할지라도 신속성을 보장해주면서 투자를 빨리 하게끔 유도했던 시스템이 전반 그런 시스템적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근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투자 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상황, 결국 투자라는 것은 시점이 중요한데 이것을 수기로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고가 잘 된다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룰 안에서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기라든지 계약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잘 안 지켜지면서 생각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잘 안 지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자체는 굉장히 공매도 금지 이런 제도 자체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다는 얘기는 그냥 업팅룰 같은 것들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룰들 자체는 엄격한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처벌이 약하다. 그게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처벌이 너무 약하게 돼 있고 이것들이 처벌이 약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걸리지만 않으면 이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 공매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산 시스템에 대한 얘기, 이런 수기로가 작성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도저히 못 바꾸는 계약 시스템 같은 것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전산화해서 해야 된다.
된다는 것은 아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 같고 네. 이에 더불어서 처벌 같은 것들을 늘려야 결국은 이런 공매도를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전산화 반드시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네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잡는 작업이 만약에 6월까지 안 되면 6월에 대해서 어떡할까요, 금융위원님? 그 바로 6월까지 다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그게 이제 총선용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지만 저희들 말씀하시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하고 네. 수기 거래 금지시키고 금지시키고. 전산 거래로 만드는 이 정도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는 돈을 든다 하더라도 그 신뢰를 회복했을 때 금융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대책의 내용과 시장의 파장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